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5당 대선 후보들이 첫 합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적폐 세력 규정을 놓고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적폐 세력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안 후보에겐 원내 3당 국민의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따졌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지.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기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노무현 정부 비리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홍 후보의 출마 자격을 놓고 세탁기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분야는 역시 안보와 경제 현안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정책 공방, 이어서 김세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명의 후보 모두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을 반대했지만 현실화됐을 경우 그 대응에 대해선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일방적인 선제 타격이 안 된다고. 비상경제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미 간의 충분한 합의하에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죄시하고 도둑취급하고 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재벌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고 비정규직 없애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홍 후보만 반대 입장을 보였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보육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반기문 전 총장 측 인사 등 21명을 영입하며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보육정책 발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인사인 류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4명의 안전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계층별 맞춤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가계통신비 대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후엔 안동중앙시장을 방문하고 대구의 청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구 경북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과 반기문 전 총장 정무특보를 지낸 이상일 전 의원 등 영입인사 21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엔 안 후보가 직접 당사에서 추가 영입인사를 발표하는데 대학 교수 출신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육아 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 특별 강연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겨냥해 안보관이 불안하고 촛불 민심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영입하며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중국의 대북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한껏 치켜세우며 이 북한 석탄 반송 조치를 예로 들면서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시 주석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다면서 이른바 궁합이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d a very good chemistry together. I think he want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트럼프는 이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면서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송 조치됐고 이것은 문제 해결에 큰 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saw that yesterday and today. They've been turned back.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they've turned back the boats.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한과 적절히 협상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북중 무역을 고리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중국이 몇 달 동안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정세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언급한 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력을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가를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이 움쩍하기만 하면 복수의 핵 불벼락을 내리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이 그 누구와의 협력으로 북한 제도 붕괴를 꿈꾸고 있지만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NBC는 미국이 선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축함 등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해 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보 당국자들은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2대의 구축함을 한반도 인근 지역에 배치했으며 그중 한 대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로부터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거점에 막강한 위력을 가진 GBU-43 공중폭발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막강한 위력 때문에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데요. 실전에 사용된 건 처음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3일 저녁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IS 거점을 공습하면서 GBU-43 공중폭발 대형 폭탄 한 발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스텀프 국방부 대변인은 핵무기를 제외한 폭탄 가운데 파괴력이 가장 큰 GBU-43을 실전에서 사용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BU-43은 막강한 위력 때문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IS 소탕 작전 중인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폭탄 투하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융단 폭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나선 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알선 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소환했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도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가려집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영태 씨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신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2015년 인천본부 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김 씨 승진 직후 고 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나 또 다른 인사청탁 명목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지인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고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악귀가 쓰였다며 3살 난 남자아이를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종교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의 친모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살 남자아이를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간부 5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7일 신도 41살 최모 씨의 3살 아들 김모 군이 악기가 쉬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와 입술을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서 아이가 폭행당해 숨지는 것을 보고도 김 씨를 도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41살 최모 씨 등 신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단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 군의 어머니 최 씨는 아이의 시신을 화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도 경찰이 협조하지 않는 등 최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공동생활을 하다 탈퇴한 다른 신도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 전모가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투자위원회를 통해 17일부터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반대할 경우 일종의 단기 법정 관리인 P플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